안녕하십니까. 닥터 개고생 개원 아카데미 시즌2입니다. 오늘 멀리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장태영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운정 야당역 근처에서 개원하고 있는 장태영 대표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당역이군요. 네. 일단 지하철역 옆입니다. 네. 우리가 촬영 전에 병원이 잘 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 나눴을 때 우리 장태영 원장님이 입지 얘기하셨거든요. 네. 일단 1부가 좀 인트로덕션? 약간 좀 총론에 대한 얘기였어요. 2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4부작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2부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사실 병원을 경영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저는 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즈니스잖아요. 물론 제가 개고생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어떤 비난, 걱정스러운 우려 이런 거는 뭐였냐면 의사는 의사지 왜 의사가 경영인이고 비즈니스고 돈을 얘기를 하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사실 개원한 의사가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가 사실 수익과 지출을 모른다는 건 저는 대표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좀 민감한 얘기지만 2부에서는 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원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본인의 꿈이 어떤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돈에 대한 걱정이 없거나 워낙에 금수저셔서 돈에 대한 걱정이 없거나 본인의 뜻이 의술을 펼치는 거다라고 하시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보람은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뭐 국경없는 회원도 많이 하시지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당연히 개원에서의 첫 번째 고려사항 중에 하나는 내가 개원할까 말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고려사항 중에 하나는 수입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술을 펼치기 위해서 개원을 한다? 이런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일반 이제 환자분들은 당연히 의사니까 의술을 펼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핫한 중증외상센터에 보시면 그분들이 사실 병원에 있기 때문에 중증외상을 할 수 있는 거지 개원가에서 중증외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돈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를 빼놓고 개원이나 비즈니스나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참 얘기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개원한 선배 찾아가도 이 얘기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개원을 한참 고민할 때 제가 제주도에 7년 살았는데요. 제주도에 살다 보면 육지에 사는 우리 육지라고 표현하는데 지인들이 참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특히 이제 의사 지인도 많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제 저녁을 먹다 보면 개원한 선배들이 바람 쐬러 휴가 내고 오셔서 제가 이제 친하니까 물어보거든요. 얘기를 안 해주세요.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남는 게 얼마고 그런 거 되게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선입견도 좀 있는 것 같고 돈 얘기하면 꼭 뭐 돈만 밝히는 그런 나쁜 의사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 얼마 버는지 얘기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개원을 고민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첫 번째 고민이 그거잖아요. 내가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망하는 게 아닐까, 돈을 못 벌어서 폐업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은 많이 하거든요. 특히는 첫 해는 주위에서 선배들이 운영 자금을 많이 확보해라. 처음에 3개월, 6개월은 적자다. 그래서 미리 대출을 받을 때 운영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라. 이렇게 조언도 해준단 말이죠. 원장님 어떠셨어요? 개원 첫 해 직접 경험한 수익과 지출의 현실은 어떠셨나요? 뭐 사실 뭐 구체적인 얘기를 잘 안 해준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사실 운영의
비밀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를 번다, 얼마를 뭐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꼭 그게 딱 정확하지도 않고 사실 뭐 개원을 하고 나면 이게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제가 병원을 오픈했을 때는 뭐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끌어가지고 했거든요. 아까 뭐 운영 자금을 최대한 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이 사업은 작게 시작해서 키워야 된다라는 마인드와, 그다음에 사업은 처음부터 크게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크게 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자신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 큰 돈을 벌려면 크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지금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지만 옛날에 어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 중에 사업을 하려면 크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지만 크게 한 만큼 개원 첫 해는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작게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성원 원장님 장편한의과도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대박이 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리를 잘 잡고 여러 가지 정보를 흡수해서 뭐 시작한다고 하면, 특히나 저희는 이제 항문외과를 하고 있으니까 항문외과에서 좀 작게 투자해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사실 인력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수익을 좀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은데, 저는 병원을 좀 크게 했었기 때문에 거의 한 1년 동안은 사실 거의 제 월급을 가져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고생을 조금 했고, 사실 그 정도 했던 것도 사실은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 그 대신에 적자가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충분히 월급을 못 가져간다 뿐이지 먹고 살 정도는 병원 비용으로 다 털 수 있는 정도였고, 그렇다고 뭐 빚을 더 내거나, 뭐 저는 굉장히 과감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마케팅에도 투자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시설적인 거에도 투자를 많이 해서 여유 자금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 저는 건강검진을 같이 하고 있었어서 그 야당역에는 제가 들어갈 당시만 해도 병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하고 있는 다른 병원들이 굉장히 다 잘 되고 있었었고, 제가 개원한 시기가 11월이었는데 11월, 12월은 굉장히 잘 됐죠.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됐는데, 그 다음에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1, 2, 3이 비수기잖아요. 네. 1, 2, 3월에 고생을 한바람 부는 1, 2, 3월에 고생을 많이 했었고, 뭐 개원하고 나서의 뭐 수입이 어땠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는 한 1년 정도까지는 거의 그냥 생활 유지할 정도였던 것 같다. 봉지기보다도 못했었던 것 같다. 대신에 그 기간에 번 돈들을 투자를 많이 했다. 워낙 그래서 많이 하셨죠. 재투자를 많이 해서 뭐 재투자를 한 게 수입이라고 치면, 사실 이 재투자를 한 게 수입이라고 치면 수입을 벌었다고 봐야 되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가져가지 않고 첫 해에는 다 재투자를 거의 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생활비 정도, 우리가 봉지기랑 따져봤을 때는 뭐 그거보다는 더 못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그 다음 해에 건강검진 하던 해에는 그래도 수익이 조금 나기 시작했죠. 첫 해 말고 다음에. 저는 이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꺼냈던 이유가 뭐냐면,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최소 그거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갈 거라는 예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상은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정해져 있는 가격인 거고, 뭐 보증금은 당연한 거고, 직원을 몇 명 둘 거냐에 따라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뭐 관리비나 기본적으로 전기세, 물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고정 비용인 거죠. 고정 비용이라는 개념을 아시겠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돈인 거죠. 근데 그 고정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건 예상을 하셔야 돼요. 계산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나오면 최소 내가 얼마의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지는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차액은 본인의 이제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런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고정비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그래서 내가 매출을 어느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을 안 잡고 시작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난 잘 될 거야. 뭐 잘 될 거야. 난 잘할 거야. 가면 뭐 대박 날 거야. 뭐 오면 밀려올 거야. 뭐 이런 행복한 상상만 하고 일단 개원하자. 그리고 개원 또 결심하면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입지부터 시작을 해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거고 장비는 무엇을 할 것이고 이런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고민에 매몰되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치고 나중에는 전략 없이 전투에 임하는 그런 전쟁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잠시 얘기하셨지만 작게 할 거냐, 저처럼 작게 할 거냐, 우리 장 원장님처럼 크게 할 거냐에 대한 그림도 그리셔야 되고 밑그림 좀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이 정도는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개원 때문에 만난 이 개원 예정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 이것도 안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사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저의 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성근 원장님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보러 와서 매출을 물어보고 수익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지 물어보고 다 적어놓은 다음에 다 잘 가르쳐 주실 거니까. 그러면 저는 똑같이 따라하는 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냥 비교해보고 나는 매출 이 정도 하면 좋겠다, 남을 따라 하는 거에 대한 것 정도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를 잘 오픈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거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만약에 오픈해 주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충 이제 봉지기를 하다 보면 비슷한 병원에서 한 번쯤은, 내가 개원하려고 하는 병원급의 병원에서 한 번쯤은 봉지기를 하게 되는데, 봉지기를 하게 되면 대충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매출과 고정비를 알게 되죠. 저는 어쨌든 이전에 봉지기로 일했던 병원이 제가 지금 있는 병원보다는 조금 더 큰 병원이었고, 그러면 이 병원 정도의 규모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어느 정도가 나오라는 게 판단이 되니까, 저는 이제 나와서 개원할 때 여기에 딱 반만 하고 비용도 반만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물론 운영하다 보면은 또 더 많이 들어가는 돈도 생기고 아껴지는 돈도 생기고 매출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뭐 그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반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개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출도 많았고 생각보다 지출도 굉장히 많았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에 조금 남는 게 많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누구를 타겟을 잡아서 따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봉직 의사인데 여러분이 얼마의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경비가 지출되는지를 모르신다면 개원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요즘에는 진료 차트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진료 보는 환자 수와 수입과 얼마의 그 매출을 만들었는지 주 1, 주 월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정도 일해서 이 정도의 병원의 매출을 만들고 있다는 거를 모르신다면 사실은 개원 준비가 안 되신 거죠. 지출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병원 지출이 여러분이 봉직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고정비가 얼마를 나가는지 여러분이 파악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원장이 그것까지 다 노출은 안 해주니까. 그리고 노출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고민해 보면, 찾아보면, 궁금해하면 답은 얻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안 됐다면 개원 준비가 좀 덜 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만드는 매출이
병직으로서 근무하면서 만들고 있는 매출이 개원했을 때 본인이 혼자 개원했을 때 고정비 비용보다 안 나온다면 그거 역시나 개원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매출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건데 개원하는 것도 준비가 안 된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알고 계시는 봉직 의사 선생님도 의외로 많던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봐야겠죠. 뭐 근데 뭐 매출이 본인이 잘해도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병원급이라고 하면 본인이 잘해도 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래도 이제 병원이라는 게 뭐 원장님이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의사가 중요하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봉지기에서는 다른 신경 쓸 게 없으니까 환자만 잘 보면 사실 뭐 환자들이 따라오는 거는 당연지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병원은 조금 특수한 게 저희 병원에 피부과 클리닉이 같이 있는데 제가 개원에 대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 제가 이제 원주에 있는 타투아 클리닉이라고 피부 미용 클리닉에서 잠시 일을 했어요. 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거기 대표원장님이 지금 타투아 클리닉 그룹의 대표이신데 이제 처음에 신사역에서 하시다가 두 번째 병원을 원주에다 개원을 하시는데 이제 저도 우연치 않게 피부 미용을 하고 싶었는데 개원병원에서 저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원주에서 개원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진짜 개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부터 다 봤거든요. 네, 그때 원장님께서 진짜 저한테 많은 거를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상황들 피부 미용계 상황들 이런 것들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첫 번째는 지금 되돌아보니 제가 많이 물어봤다. 지금 사실 저희 병원에 오는 봉지기 분들이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이 아 그냥 어떤지 보러 왔어요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많고 저는 거기서 어차피 일을 하면서 궁금한 게 많았으니까 사실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답변도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본인이 궁금한 거를 원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대표원장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걸 계속 물어봐야 되고 본인이 어떤 게 궁금한지 좀 뭔가 도전적인 정신이 좀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개원을 해야 되지 않나 궁금한 걸 좀 물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맞아요. 궁금증이 안 들면 개원 준비가 덜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그러면 아직 개원 안 하셔도 됩니다. 오프 더 레코더가 좀 많긴 하지만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실제 운영해 보니 병원 매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의사의 진료 능력인가요? 마케팅인가요? 고객 관리인가요? 인건비 절감인가요? 매출 뭐 하나만 네. 하나만 가지고 결정할 네. 수는 없겠죠. 네, 네. 뭐요. 제가 병원을 오픈할 때도 누가 물어보면 다 중요하지 어떻게 중요하지 않을 게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마케팅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야 일단 환자가 오고 환자가 온 다음에 뭐 내가 잘하던 아니면 뭐 직원들이 잘하던 시스템이 좋던 이런 것들이 다시 입소문을 타는 거라서 개원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에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로는 저는 입지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마케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마케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당연히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환자한테 친절해야 되고 당연히 직원들이 환자한테 친절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당연히 열심히 잘 봐야 되고 실력이 좋지 않다고 본인이 물론 생각하면 개원도 안 했을 거고 뭐 아마 제일 첫 번째는 마케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거기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이성호 원장님은 그리고
뭐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하고 있어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도 입지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입지가 정해졌다는 가정하에 가정하에. 마케팅을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이제 개원을 고민하고 계실 때 입지 정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사실 입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크죠. 저는 입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입지, 마케팅, 원장의 능력 세 가지인데 입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입지가 전부 다 이렇게 얘기도 농담 삼아 하셨는데 네네. 저도 여러 군데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녔었고, 그다음에 잘 되는 병원의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병원이라는 거는 환자가 많이 온다는 거잖아요. 환자가 많이 오려면 자리가 좋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뭐 이제 수원의 장편안외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오는 병원이 됐지만 사실 대부분의 개원 의사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지역 사회에서 어쨌든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지역 사회라는 것이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뭐 기본적인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는 항문외과가 개원을 하려면 그래도 그 주변의 인구 도시가 10만은 되어야 항문외과가 한 개가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초반에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입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마무시하죠. 네. 네. 입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A급 입지가 잘 없다는 게 또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저는 들었어요. 개원 전에. 뭐 백두산의 개원에도 너는 잘 될 거야. 뭐 이런 그 얘기는 이제 원장의 능력이나 원장의 그 자질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제 지인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저는 입지가 중요하다는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은 했거든요.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결국 핵심은 원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장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 능력이라는 건 진료 능력뿐만 아니라 경영 능력이나 직원 관리 능력이나 인간관계나 공감의 능력이나 이런 원장의 캐릭터, 원장의 성향, 원장의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본은 유지할 수 있어요. 입지나 마케팅만 되면 기본적으로는 봉지기 매출보다는 더 많이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더 점프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잘 되려면 결국 핵심은 원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조심스러운 거는요. 이 대목이 조심스러운 건 이 얘기를 하면 원장님들은 싫어해요. 되게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대부분 그래서 입지나 마케팅에서 답을 찾거든요. 그리고 직원 관리까지, 뭐 노무 관리까지 해서 세 가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건 원장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우리 장태근 원장님은 마케팅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개원하고 나서 마케팅에 비용을 지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 돈이 없고 돈이 아깝고 얼마 쓰셨어요? 처음에 개원하시고 마케팅에? 돈이 아깝고라고 생각하면 그게 경영 마인드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는 거지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봉지기가 맞는 것 같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내가 투자를 하고 환자분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마케팅 비용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초반에는 그래도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블로그 그다음에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했기 때문에 버스 광고, 택시 광고 이런 건 안 했고 지하철 광고, 그다음에 마트 에스컬레이터 광고, 그다음에 블로그, 인스타,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 마케팅에. 1,000만 원 정도를 계속 꾸준히 썼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내부에 마케팅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기는 한데, 처음에는 어쨌든 지금 개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를 쓰면서 했었다. 구체적인 액수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1,000만 원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사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들이 또 많이 있죠.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물품 만들어서 뭐 선물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등록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인스타그램 네. 등록한다든지 뭐 카카오톡 등록하면 감사인사. 뭐 감사인사하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것도 다 마케팅 마케팅이죠.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 그다음에 뭐 어디 모임 가서 쓰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마케팅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치면 더 많이 썼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마케팅 비용을 초반에는 아끼지 않았고, 대신에 쓰려고 하면 너무 많이 쓰는, 뭐 사실 택시, 뭐 버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취사 선택을 좀 해야 되니까 어디로 할 거냐에 대한 취사 선택을 조금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잘 되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조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저는 뭐 일단 에스컬레이터도 내리고 지하철도 좀 내렸고, 어느 정도 저희가 인지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의 마케팅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마케팅에 대한 투자가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원한 6년 전에는 사실 마케팅에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은 없었어요. 워낙 크게 하셨고 또 경영의 마인드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법 쓰셨지만, 저 때는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는 거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뭐 병원 하는데 뭘 그렇게 니 자랑하냐, 왜 그렇게 나대냐, 무슨 유튜브까지 하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마케팅의 어떤 안 해도 잘 되는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요즘에는 마케팅이 없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됐고,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워낙 병원이 많고 워낙 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는 하고요. 저는 대략 한 5% 정도, 매출의 5%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매출이 5천만 원이면 한 250만 원 정도는, 네, 한 250만 원 정도는 네, 한 250만 원 정도는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작으면 한 3% 정도는 그래도 좀 쓰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개원할 때는 또 좀 초반에 많이 쓰는, 조금 더 쓰는 게, 목돈이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사실 마케팅은 끝도 없습니다. 뭐 제가 예전에 마케팅 업체 하시는 뭐 사장님이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좀 다르게 얘기하는 게 거기는 한 10% 정도 쓰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매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매출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실 매출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 뭐 이 얘기는 한 10시간 가도 끝도 없죠.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매출을 극대화할 거냐,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는 끝도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것도 오프 더 레코드 오프라인 미팅에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지출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초반에 운영 자금, 기본적으로 기본 고정 비용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사실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 비용도 있지만 의외로 예상 못하는 새는 비용도 좀 있거든요. 지출 관리 얘기 좀 해주세요. 임대료를 해도 임대료에 관리비도 들어가는 거고,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죠. 관리비 임대료, 추가 있다는 거. 임대료가 고정비지만 관리비도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아야 되고, 처음에 저는 임대료 내고 이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었고, 그다음에 직원 월급이 나가는 돈이 있고 사대보험이 있고 퇴직금이 세금도 있죠. 있고, 예. 네. 그래서 월급이 이 정도인데, 월급이 뭐 예를 들면 직원 어제 300만 원인데 하면 300만 원만 나가면 되겠지 하겠지만, 거기에 사대보험도 나가야 되고 퇴직금도 나가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마케팅도 마케팅 비용은 사실 가변적이기 때문에 내가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것들 또 뭐 예상치 못한 고장, 장고장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많았던 것 같고 인테리어도 처음에 뭐 저희가 또 큰 비용이 들어간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서버를 했었는데 서버를 너무 엉성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서버를 완전히 바꾸는 교체 작업을 좀 했었고 처음하고 다르게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인터넷선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돼서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들도 있습니다. 뭐 놓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어쨌든 한 6개월 정도 돌려보면 어느 정도에 나오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파악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실 내가 어느 돈까지 다 체크할 거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한 3개월,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고정비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어느 부분에서 더 나올 수 있다, 덜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 외로 우리가 어쨌든 여유 자금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오픈하고 내 생활도 해야 되지만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생기는 일들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것들도 아닐까. 뭐 어떤 장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뭐 직원이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생각보다 처음에 들어갈 때 세팅할 때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입지 정하고 보증금 내고 뭐 인테리어 관리비 내고 장비 사고 뭐 직원 인건비 주고 뭐 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빠뜨리고 있는 게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가전제품 저 80평 하는데 한 3,500만 원 들었거든요. TV, 컴퓨터, 뭐 세탁기, 청소기 뿐만 아니라 저는 팍스 비용이 있는지도 몰랐어. 팍스는 설치를 했는데 팍스 비용이 또 있대. 뭐 내시경에 따라오는 거 아니야? 초음파에 따라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팍스 비용이 또 있대. 인터넷, 뭐 CCTV, 간판, 인테리어에 간판이 또 포함이 안 돼 있대요. 에어컨에 또 포함이 안 돼 있대요. 그리고 의외로 마케팅 비용 처음에 뭐 많이 좀 쓰는 사람도 쓰니까 개원 선물 또 준비하시는 분들, 뭐 직원 인건비만 생각했는데 직원 옷 사줘야지, 뭐 옷은 사줘야지, 뭐 이런 처음에 세세하게 들어가는 뭐 잔잔하다 뭐 좀 작은 금액이지만 모으면 티끌모아 태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처음에 개원 자금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 와, 실제로 판을 벌리면요 직원들이 다이소를 그렇게 자주 갑니다. 다이소 많이 갑니다. 뭐 가서 뭐 이제 뭐 필요한 거 많아요. 뭐 그런 잘 자란 것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고정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뭐 고정비가 이제 한 달에 쓰는 고정비가 많아진다는 건 또 달리 얘기하면 잘 된다는 거잖아요. 네, 직원을 더 뽑아야 되고 마케팅 비용을 더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의료 소모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뭐 내시경을 하는 의사는 우리 저기 대표님도 오셨지만 스네어를 뭐 한 달에 10개 정도 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달에 30개 쓴다는 건 내시경을 더 많이 한다는 거니까 그럼 뭐 고정비가 많아지면 또 매출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생각보다는 경영이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허들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그리고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벌어야 될까?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을 따졌을 때 내가 얼만큼 남을 거냐?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개원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크게 맞았던 거 세금이었죠. 세금.
저는 병원 경영이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적자면 수익이 많지 않으면 뭐 1년 동안 세금을 안 낸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개원할 때 선배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세금 걱정하지 마라. 뭐 한 2, 3년은 세금 안 낼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병원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세금도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세금이 제일 컸어요. 하여튼 뭐 목돈이 들어가니까 1년에 뭐 제가 예상 못했던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 수익이 발생을 했고 저는 그 수익이 오롯이 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 구간이 어느 정도 이상이 돼버리면 세금으로 52%를 내요. 합산해서. 예, 세금에 건강보험료에 뭐 여러 가지 합산해서 52%의 세금을 낸단 말이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수익으로 냈는데 52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적금 드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출이었던 것 같아요. 지출 얘기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뭐 세금까지 사실 지출해서 간다고 하면 잘 되시는 거니까. 그거는 보통은 첫 해에는 세금이 잘 안 나오죠. 환급 받는다는 분도 계세요. 네네. 네. 첫 해에는 세금이 많이 잘 안 나오는 경우는 이성구 원장이 워낙 잘 되셨으니까 그렇고 처음에 투자금이 얼마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투자를 많이 해서 천천히 메꿔 나갈 거냐 아니면 작게 해서 내 실질적인 수익을 많이 가져갈 거냐 이제 이런 거는 뭐 나중에 나오는 비즈니스에서의 관계이지만 세금까지 가는 거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개원 막 하시는 이제 개원할 거냐 말 거냐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세금을 고민을 해야 되고 잘 될 때 생각은 해놓고 아까 말씀하셨던 적금이나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처음에는 저는 재투자 많이 하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병원이 일단 잘 되는 게 먼저라서 병원을 처음에 오픈했는데 병원이 잘 되고 수입이 들어오면 재투자를 보통 하면 그게 다 지출로 잡혀버리니까 세금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처음에 뭐 얼마나 완벽하게 갖추고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미숙한 단계 하기 때문에 버는 돈을 재투자한다? 지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꼭 내가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지출을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나의 병원을 빨리 안정을 시킬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병원이 잘 될 때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서 이제 뭐 수익을 얼마나 남을 거냐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이기는 하지만 뭐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 지출을 무작정 줄이는 것보다는 잘 관리를 하자. 그리고 초반에는 재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했던 취지는 생각 못한 지출이 좀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네.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네. 그게 이제 세금도 포함되는 거고요. 세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직원들 퇴직금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퇴직금 포함됩니다. 저는 직원들 퇴직금이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거든요.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퇴직금이 많습니다. 퇴직연금도 들어야 되고요. 사실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 금액이긴 해요. 네. 뭐 지금도 또 시간의 수당도 드려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처음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아까 장태형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물어보셔야 돼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기회가 되면 그런 약간 좀 오프 레코드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지인, 멘토, 선후배를 만나서 물어보셔야 돼요. 안 물어보면 전혀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병원 수익, 지출, 뭐 매출 이런 거는 뭐 또 얘기 안 하는 게 또 약간 예의다 이런 개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성훈 원장님은 오프 더 레코드로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방송 말고 만나시면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저도 만나면 웬만하면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네. 네. 사실 이 정도 준비를 개고생을 열심히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걸 다
끝까지 시청하실 정도시라면 저는 개원해서 세금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2부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손익계산서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할 거냐에 대한 아웃라인은 좀 잡고 시작을 하시고요. 뭐 여행으로 비유하자면 여행을 갈 건데 어디 갈 건지 어느 도시 갈 건지 가서 뭐 먹을 건지 이동은 어떻게 할 건지 가는 동안 뭐 할 건지 가서는 뭐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시고 여행은 가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가서 뭐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도 여행이지만 개원은 절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는 성공 확률이 준비된 자보다는 낮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솔직 담백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